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이죠. 6단원입니다. 대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 그래서 이제 6단원으로 가면서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이고, 정의를 실질적으로 나눌 때 그 기준,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것, 그리고 관점, 그리고 인권과, 그리고 공간, 산업화와 같은 이 변화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가 됐죠. 그래서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PT에 나와 있는 지금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 주로 재판을 하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앞에도 비슷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이렇게 주로 정의의 여신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을 할게요. 먼저 1번. 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을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해보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재무설계입니다. 재무설계. 2번.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뭐가 가속화됐죠? 그쵸, 고령화. 우리 사회는 특별히 초고령화입니다. 30%가 넘어가죠. 그래서 은퇴 이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내용 정의. 오늘 가장 핵심은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정의에 관한 도입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정의의 여신상이로구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케라는 이름이지? 응, 로마 시대에는 유스티티아라고 불렸대. 정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저스티스는 여기서 유래한 거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네? 정의의 여신은 왜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걸까?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네, 정의 여신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쵸? 저울과 칼입니다. 그러면 저울과 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저울은 일단 어떻게 해야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정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죠. 공평. 그래서 저울에 어떤 공평하게 달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재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함을 의미를 하고요. 칼은 뭘까요? 칼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힘은 때리고 맞고 이 힘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 저울로 공평한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법을 집행하고 어떤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했을 경우에는 대우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정의 실현을 위한 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의 여신은 두 개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영어 단어 justice가 바로 디케에서 나옵니다. 유스티티아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보면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스티스가 이 정의의 여신에서 나왔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정의란 무엇일까? 아주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쵸? 정의란 무엇인지 볼게요. 정의롭다의 사례. 첫 번째, 일상생활 속입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때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그리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를 생각해보면 뭔가 이제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을 때, 그쵸? 아니,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성 연쇄살인범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그쵸? 엄청 애를 먹었죠? 우리 경찰도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건이 계속 애를 먹으면서 이제 용의자를 잘못, 그쵸? 처벌을 해서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지냈던 사람, TV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싸웠던 변호인. 이런 경우 보면 정의롭지 않은 사례죠.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처벌을 받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의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회적인 대우,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공정하게 받아야죠. 그쵸? 어떤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대우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몫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될 몫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표현했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실현은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에 있어서 받아야 할 만큼의 몫, 처벌이나 이익이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는 제대로 받았을 때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왜 정의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같은 개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 미국의 뭐 미드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내 가족을,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완전히 뭐 살해를 했어요. 살해를 해가지고 살해했는데 잡지 못해요.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다른 범죄를 뭐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하면은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가족을 살해한 그 범죄자가 풀려났을 때, 그죠?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기본권, 나의 가족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행복을 지키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전 단원에 배웠었는데 인권이라고 했죠. 인권이 헌법에 보장됐을 때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본권을 보장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죠. 그쵸?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다닌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그쵸?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아까 쌤 말한 것처럼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다녀요.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가득하죠. 사회가 통합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상처를 받았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겠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 불신이 많아지죠. 그래서 당연히 서로 싸우게 되죠. 그쵸? 제대로 누군가 처벌해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친구랑 싸워가지고 맞았어요. 근데 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더 갈등이 커지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진다는 거죠. 심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의로운 법과 제도가 세워진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은 공동체를 신뢰하고 서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도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뭐 신호등, 교통법규 이런 법들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걸 막아주죠. 오히려 나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도 하버드 교수였죠. 존 롤스입니다. 정의론.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존 롤스가 주장했던 게
정의가 제1덕목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정의롭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요즘 사회에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쵸?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면 타인이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쵸? 자유를 뺏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나치, 전체주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롤스가 정의를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은 까닭은 뭐냐면, 그쵸? 개인이 지닌 불가침의 권리, 우리 인권에서 배웠었어요. 특징이 인권의 특징. 누구도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은 뭐죠? 마땅히 받을 만한 목. 오늘 이거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몫이 대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지만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의의 진짜 옛날의 기원은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던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예전 고대 법에서는 죽였어? 내 가족 죽였어? 너도 죽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받을 만한 몫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제 좀 다르지만 그 정신은 아직도 내려온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에서 정의가 요청된 이유 아까 두 가지 있었죠? 일단은 기본권, 인권 보장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 사회가 통합되려면 정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오늘의 중요한 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정의를 그러면 실현을 해야 돼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볼 거예요. 기준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